자, 총정리하겠습니다. 총정리하면은 지금까지 강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연상하면서 정리하고, 이제는 우리가 기초 강의에 들어가서 맞장문의 문제 풀고 적과전 종합 이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정리입니다, 이제. 그러면 2024년도 10회 개정사항에서 중요한 건 뭘까? 총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변경된 단순 변경이 4부분, 개정된 내용이 4부분이 있더라. 그 중에서 매년 바뀌는 부분이 국고 보조율은 적과전 품목과 벼품목, 적과전 4개 품목과 벼품목은 매년 자기 부담 비율이 바뀌어 왔더라. 그는 자기 부담 비율을 반드시 암기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암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보험 알파 준비기 생산비 계수 알파 값은 매년 바뀌어져 왔더라. 그 다음 버섯도 매년 바뀌어져 왔더라. 알파 값. 그 다음에 원래 쓸 작물도 바뀌어져 왔더라. 그래서 변경사항으로 이해를 하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손해평가사가 합격했을 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늘어나는 게 뭘까? 그것이 개정사항으로 본 거죠. 그래서 재파종보험금은 원래 기존에 있어 왔죠. 재파종이라고 하는 것은 품목이 뭐죠? 품목이 원래 마늘에서 4개 품목이 늘어났고, 재정식은 양배추에서 또 4개가 늘어났더라. 그것만 알면 우리는 기본은 된다. 그 다음 논작물에 대해서는 이제 밀, 보리,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에서 추가되는 품목이 귀리, 밀과 보험종기와 같은 귀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대체할 쌀가루인 분질미가 새로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분질미에게는 뭔가 특기를 좀 주자.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과 수확감소보험금, 경작불능, 그 다음에 수확불능보험금일 때도 그 혜택을 5%는 더 주자. 보통 작물과 대비해서. 그리고 감귤에 대해서 오복무감에서 과실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에서 수확감소보험 이관한 놈이 4가지가 있더라. 그것이 망감류라고 하자. 망감류는 한라봉, 레드향, 황금향, 천혜향을 우리는 수확감소보장으로 분류가 됐다. 그리고 보험기간도 현실화시켜서 11월 30일을 갖다가 12월 20일 연장했더라. 그리고 발화기인 그런 불안기 시점을 이제 계약 시점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부분은 명확했다. 가축에 대해서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이제 31주를 기준으로 해서 65세, 65주령. 닭은 주령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만 파악이 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국고 보조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기한 팁으로 33인을 생각하자. 그래서 33명이 손바닥 딱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플러스 5를 해서 38. 그 다음에 33. 38에서 3을 더하고 3을 더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암기하는 데 좋다. 33인의 대표 플러스 손도장 38%. 플러스 3%에서 41%, 44%. 그래서 적과전 품목과 벼 품목을 구분해 놓고 요것만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한 자기 부담 비율을 10%, 15%를 갖다가 우리는 보장 비율로 봤을 때는 100% 대비해서 90% 보장받고 85% 받는다. 90% 받고 85% 받는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국고 보조율 변경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다. 그 다음 재정식에서 우리는 보험 시기와 종기가 있는 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왜? 새로운 품목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기간에서 보장 종료는 플러스 10만 하면 다 풀리도 되어 있다. 하나 딱 예외는 영어인 브로콜리가 25일이더라 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이정제파는 꿈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정제파, 이정조파에서 10%, 15%, 25%, 35%, 10%, 20%인가요? 이거 10%가 15% 바뀌었고, 새로 나오는 재정식과 재파종은
20%로 바뀌었다 하는 것만 시험에 나오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기억을 해놓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로콜리는 영어로 써라 항상. 그래서 특별함을 강조하고 플러스 25일 뒤 10이 보험 종료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분해놓고 완전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시험 나올 확률이 적고 공부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포기할 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 네, 알파 값은 고추와 브로콜리는 중요하다.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생표에서 표준 생장 일수는 고추니까 100일 사진 찍을 때 고추 내놓고 찍은 걸 한번 연상해 보시면 고추는 100일, 브로콜리는 좀 크니까 130일. 알파 값은 고추의 치엿은 7이니까 52.7%, 52.7 고추. 브로콜리 할 때 리는 2니까 49.2%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와 감자의 병충해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누는데 등급 인정 비율이 중요하더라. 인정 비율은 고추는 치엿이니까 70%부터 시작돼서 70, 50, 30. 그 다음에 감자는 90, 70, 50. 1급은 반드시 외우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로콜리는 49.2%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49.2%는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메밀은 특별하고 요거는 방법이 특별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공식을 암기해도 문제 나오면 헷갈린다. 그래서 한 줄 풀기로 피해에 대해서는 한 줄 풀기로 항상 연습을 하고 실제로 이 계산식에서 분수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기의 분수 기능을 확실하게 익혀서 시험 문제가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나오더라도 숫자를 갖다가 직접 입력하기 위해서는 요거 분수 기능을 반드시 익혀서 공부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다른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함수율 나오고 하면 1-0.14 분의 1-0.15 뭐 이렇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 헷갈린다니까요. 우리가 암산할 수 있는 것도 시험 치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분수 기능 할 때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분수 기능하고 항상 여기서 미보상 비율은 없던 게 새로 생긴다고 암기하는 것보다 평가사가 미보상 비율을 주어지면 그대로 적용하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미보상 비율을 평가사가 10%라고 하면 법이다. 그것은 계산식에서 피해율을 구할 때 항상 미보상 비율. 감귤 할 때도 미보상. 모든 품목에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정답이에요. 틀림이 없다. 다만 미보상 비율을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미보상 비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찾는데 시간 엄청 걸려요, 여러분들. 미보상 비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지금까지 출제 기준을 보니까 미보상 비율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간을 2, 3분 허비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논작물에 대해서 분질미가 이번에 시험이 나올 것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경작불능과 수확불능일 때 혜택을 주었다. 5% 혜택을 줘. 5% 혜택을 경작불능일 때는 65%가 다른 작물은 경작불능 처리했지만 60%만 돼도 60%만 돼도 해주겠다 하는 것이 분질미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확불능일 때는 5% 늘려서 70%까지 또 해서 70% 미만일 때도 해주겠다 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김 때문에, 그리고 이건 분질미는 앞으로 우리가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를 먹기 위해서라도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부담 비율 10% 15% 없다는 것은 억지로 외우지 말자. 억지로. 그거는 그냥 시험 문제 나오면 왜 이게 나왔지? 새로운 품목 같아 하면 혹시 시험 나올 확률이 10년에 나올까 말까 하지만 10% 15%는 간척지라든지 확실히 없는 거는 암기하되 매년 바뀌는
있을까 할까? 담당자가 잊어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암기해서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은 너무 10%, 15% 없는 품목.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 제가 볼 때.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리와 기리에서 밀보리, 귀리는 같이 간다. 그래서 6월 30일이다 하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버섯과 버섯의 알파값, 요거는 암기 방법이 특별하게 저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7월 달에 우리가 암기 팁 경연대회 할 때 좋은 암기 팁이 있으면 그때 하는 걸로 하고, 표준 생장 일수는 90, 28일, 30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품목을 암기할 수는 없다. 상추가 표준 생장 일수 얼마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면 요런껏 생장 일수가 13일로 주어졌다면 아마 표준 생장 일수 26일 수도 있다. 50%에 맞추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만약에 나와서 암기를 안 했다 그러면 공란 두지 마시고 가로넣기 해서 그것만 빼놓고 계산하는 걸 써놓으면 부분 점수도 줄 수 있다. 왜? 구회 시험에서 부분 점수 줬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 없다라고 했지만 합격률이 저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자. 근데 그것까지 다 암기하기에는 너무나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패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도 합격에는 이상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인데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크게만 고추와 브로콜리하고 그 다음 밭작물, 그 다음에 원예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일 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해놓자. 그래서 가장 긴 보험금 공식은 뭐라고요? 고추와 브로콜리더라. 잔경피 병자. 잔경피 병자고 나머지는 잔이 아니고 보험가액 금액인 가경피자. 근데 원예시설과 버섯에서는 중요한 핵심이 뭐다? 핵심이 자기 부담금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비경피 자기 부담금 10만 원, 초과 심한 자기 부담금이 없고 나머지는 10만 원 이하일 때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 누더 모델. 여러분들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많이 헷갈립니다. 지금은 막 하나하나 보면 쉬울 것 같지만 나중에 작물이 많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누더 모델 항상 생각하세요. 원예시설 작물과 버섯은 누더 모델 10만 원. 자기 부담금은 계산한 보험금이 10만 원 나왔다면 보험금 지금 없음이라고 해야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경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비경피 비례 보상하는 것도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되고, 여기서 특별한 것은 요거 표고버섯의 톱밥 배치 비닐에서 만들어서 실제로 참나무처럼 만든 거는 50% 100% 형이 있더라는 거. 손해 정도 비율은 제가 말씀을 드려서 비닐이 터지는 경우 완전히 터졌을 때는 100%, 몇 군데 이거 탁해서 끓여서 삐져 나왔다면 50% 피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감귤에 대해서는 온주밀감, 망감류에 대해서 보장기시 시간과 종료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쭉 정리하시면 되고, 특히 제주도는 0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내려갔다 그러면 영하 3도씨 이하도 내려갈 수도 있고 짧게, 그래서 6시간 이상만 지속되면 동상의 피해로 한다. 이거는 나올 확률이 아주 높죠. 육지와 반대이기 때문에 육지는 좀 0도씨 이하고 길게 48시간. 이거는 암기를 꼭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한우 가액 구하기는 앞으로 자주 할 거기 때문에 대충 개념만 잡아서 전전을 기준이다 하는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 31주령과 65주령.
차이를 극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기초 학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